자식이 예전보다 조금 멀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크게 다툰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얼굴을 붉힐 만큼의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순간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문득 느껴집니다. 전화가 예전보다 조금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나누던 그 시간이 이제는 몇 마디로 끝나버립니다. 대화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그 이상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표정도 어딘가 달라집니다. 같이 있어도 예전처럼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조심스러운 공기가 흐릅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정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멀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분명히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 애써왔다고 믿고 있는데 왜 관계는 점점 조용해지는 걸까요? 왜 대화는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많은 부모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말이냐?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사랑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왜 그 말이 관계를 바꾸는지, 왜 그 말이 거리를 만드는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더 중요하게 남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 남아있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은 분명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고 살아온 경험으로 보아도 맞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맞는 말이 관계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크게가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군가 소리 내어 말해주지 않아도 그저 조금씩 마치 바람이 스며들듯이,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관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서로 바쁘고 서로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잠시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크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하루하루가 쌓이고 어느덧 나이가 들고 나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곁에 누가 남아있는지, 누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그 중에서도 자식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그때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질문은 아주 늦은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이유를 어떤 큰 사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언제 틀어졌는지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면 그때부터 그 말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쌓이고 감정이 쌓이고 기억이 쌓이면서 결국 하나의 거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조용히 흔들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렇게 천천히.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단 3가지. 이 3가지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많은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관계에 남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왜 그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조금 더 따뜻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용히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말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말 안 한다고 단정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걸리는 말이 하나쯤 떠오르십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이제부터 천천히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미 겪고 있으면서도 그저 지나쳐버렸던 그 조용한 거리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순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만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던 그 아이가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좀 바빠. 말은 짧습니다. 목소리는 어딘가 건조하고 대화는 금방 끝이 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말이야 하면서 한참을 이어지던 이야기가 이제는 몇 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분명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를 건넸을 때입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사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그 말을 할 때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크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굳어집니다. 눈빛이 잠깐 멈추고 표정이 아주 잠깐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입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주제는 다시 꺼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같이 있어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어딘가 벽이 느껴지고 웃고 있는데도 그 웃음이 완전히 마음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부모는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애들이 왜 이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다 해줬는데.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잘해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참을 것도 참으셨고 포기할 것도 포기하셨고 어려운 시절에도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계속 남습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말은 대부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걱정에서 나오고 책임감에서 나오고 살아온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서로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그저 조언이었던 말이 자식에게는 나를 비난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그저 걱정이었던 말이 자식에게는 나를 통제하려는 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충고였지만 자식에게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답이 조금 짧아집니다. 그래, 알겠어. 그 다음에는 이야기 자체를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정말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늦게 알아차립니다. 이미 거리가 생긴 뒤에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털어놓지 않았을까? 그때 가서 돌아보면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저 말 몇 마디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 아주 흔한 말, 어느 집에서나 할 수 있는 말, 그 말들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쌓인 말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벽,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멀고 같이 있어도 어색한 그 거리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자식의 그때 표정이 떠오르십니까? 짧게 끝났던 대화가 떠오르십니까? 괜히 어색했던 식탁 위의 분위기가 떠오르십니까? 그 장면이 떠오른다면 이미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지금이라도 돌아본다면, 그리고 지금부터 단 한마디라도 바꿀 수 있다면 관계는 충분히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이렇게 관계를 흔드는 것일까요? 왜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첫 번째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쉽게 지나쳐 버리는 말, 그래서 더 자주 반복되고 그래서 더 깊이 남게 되는 말입니다. 바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런 말들일 겁니다. 누구는 벌써 그렇게 했다더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부족하지 않냐? 이 말들 낯설지 않으시지요? 어쩌면 한 번쯤이 아니라 살면서 여러 번 자연스럽게 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서나 들을 수 있고 어느 부모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분명히 도움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
실수를 줄이게 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안정된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고 어떤 기준을 보여주고 방향을 알려주려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 나는 계속 비교당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한두 번은 그저 넘깁니다. 부모니까 그럴 수 있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식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비교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결국 평가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고 표현이 줄어들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그 말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은 답답함도 있고 조금은 외로움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변화는 그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교하는 말 한마디, 평가하는 말 한마디, 그 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자식의 마음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를 좁히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종종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말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더 가까워지기보다 조금 더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모순이 관계를 가장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용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사랑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아무리 진심이 담겨 있어도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그 말은 사랑보다 판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받는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습니다. 방어하게 되고 설명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숨기게 됩니다. 반대로 존중받는 자리에서는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이 단순한 차이를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식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다가 멈춘 적이 있으셨습니까? 입을 열었다가 다른 이야기로 바꾸고 표정이 잠깐 바뀌고 그 주제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던 순간, 그 장면이 떠오르신다면 그 순간을 조금만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이미 비교와 평가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용히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천천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말을 바꾸고 그 말이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말들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지 조용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변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조용히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서면 많은 분들이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틀린 걸 틀렸다고도 말하지 말라는 건가? 부모가 조언도 못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언을 멈추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의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맞는 말을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려 하고 더 도움이 되는 말을 찾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귀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는 말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말은 반드시 맞는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말입니다. 마음이 다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말, 그런 말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결국 관계를 바꾸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건 좀 잘못된 선택 아니냐? 조금 더 생각하고 했어야지. 이 말들 틀린 말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대화를 길게 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듭니다. 상대는 설명하기보다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었니?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그 선택을 하면서 마음이 어땠니? 내용은 같습니다. 상황도 같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말은 판단을 담고 있고 뒤의 말은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금 더 말하고 싶어지고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입니다. 조언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입니다. 지적이 먼저가 아니라 공감이 먼저입니다. 그 순서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 반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순서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늦추는 것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바로 평가하지 않는 것,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들어보는 것. 이 작은 여유가 말의 온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빠르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잡아주고 싶고 지금 놓치지 않게 해주고 싶고 지금 실수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더 빨리 말합니다. 하지만
그 빠른 말이 오히려 대화를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템포 늦게 한 박자 쉬고 조금 더 듣고, 그것만으로도 말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훨씬 부드럽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용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바꾸고 싶어서 말합니다. 더 나아지길 바라고, 더 잘 되길 바라고, 더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서. 그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꾸라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의 목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말로. 그 순간부터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관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닙니다. 눈에 확 띄는 변화도 아닙니다. 그저 대화가 조금 더 길어지고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가 관계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말을 해왔을까요? 다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열리는 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아주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박정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65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분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한 번도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던 분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는 나이가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모로 남아있는 분입니다. 몸은 조금 쉬어도 마음은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연락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늘 비슷합니다. 괜찮아.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나중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요. 다들 바쁘고 여유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쪽이 조금씩 걸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이야기 하나로도 한참을 웃고 한참을 이야기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어색해집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냐? 아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박정수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할 말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나에게 할 말이 없는 걸까? 그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 질문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비교만 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강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깊이 남았습니다. 항상 비교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수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씩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벌써 승진했다더라. 그 친구는 사업 잘 된다더라. 너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때는 정말로 걱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조금 더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남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다르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늘 비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정수 씨는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말은 늘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한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말해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 많이 힘들었겠다. 그 선택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은 비슷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들도 조금 낯설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갑자기 이러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 덜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요즘 고민이 있어. 그 한마디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틀렸는지 따지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언도 있었고 생각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늘 말이 있습니다. 다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열리게 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말,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내가 했던 말, 그때의 표정, 그날의 분위기, 그 장면이 떠오른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말고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 중에 또 어떤 말이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말에 이어 우리가 자주 하지만 쉽게 지나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을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들은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별 생각 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사용되고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 말은 통제하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건 하지 마라. 그건 틀렸다. 내 말대로 해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들 역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실수를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조금 덜 힘들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건가? 나는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답답함 정도입니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왜 내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조금씩 변합니다. 답답함이 거리로 바뀝니다. 말을 줄이게 됩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반대할 텐데, 어차피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스스로 안 하게 됩니다. 결정을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때는 이미 시간이 조금 흐른 뒤입니다. 이미 거리가 생긴 뒤입니다. 사실 그 과정은 그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통제하는 말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관계를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은 무시하거나 단정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넌 안 될 거다. 넌 항상 그 모양이지. 넌 아직 멀었다. 이 말들은 대개 계획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화가 났을 때, 답답함이 쌓였을 때, 기대가 어긋났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이 말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 깊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은 아쉬웠다가 아니라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를 부정당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력을 멈추기도 합니다.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부모 앞에서만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진짜 생각을 말하지 않고 진짜 마음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말, 통제하는 말과 단정하는 말,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통제하는 말은 자유를 줄이고 단정하는 말은 존중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유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비교하는 말, 통제하는 말, 단정하는 말, 겉으로는 다르지만 안에 담긴 느낌은 비슷합니다. 자식을 온전히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 마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달되는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조언이 아니라 거리로 남기도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말을 할까요? 바꾸기 위해서일까요?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통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대화가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의 후반이 달라집니다. 말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이 남는지를 우리는 더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남는 것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위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거리, 그것이 말년의 느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은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말이고 인생의 뒷부분을 바꾸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세 가지 말 중에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당연하다고 여겼던 말, 그 말이 떠오르셨다면 이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말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을 따라가 보면서 말보다 더 깊은 어떤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천천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조용히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자식에게 말을 할까요?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바꾸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지켜주기 위해서일까요? 이 질문 앞에 서면 많은 부모들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잘 되라고, 내가 겪은 길을 조금 덜 힘들게 가라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분명 사랑에 가깝습니다. 아니, 사랑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걸 그냥 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미리 붙잡아주고 싶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바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 자식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른 모습으로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식의 삶을 조금씩 대신 살아주려는 말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는 길을 어느 정도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위험한지 알고, 어디에서 넘어질 수 있는지 알고, 어디로 가야 편한지도 압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길을 직접 걸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역할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길을 알려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길을 대신 선택하려 합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결정을 대신 내려주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사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삶의 방향까지일까요? 선택의 결과까지일까요? 아니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까지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넘어지지 않게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차이가 관계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삶,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 그래서 재산도 생각하고 경험도 나누고 지혜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관계입니다. 무엇을 해 주었는가 보다 어떤 관계로 남았는가, 그것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이 아이는 나에게 더 가까워질까? 아니면 조금 더 멀어질까? 이 질문 하나가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틀리지 않는 말을 하고 싶고 정확한 말을 하고 싶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립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조금 더 듣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조금 더 이해하려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말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예전처럼 바쁘지 않고 크게 흔들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관계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누가 곁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 시간이 편한지, 누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그때가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왔는지 그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을 때, 아직 관계를 바꿀 수 있을 때, 지금의 한마디가 앞으로의 시간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말이 있으십니까? 그때 조금만 다르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순간, 그 장면이 떠오른다면, 그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를 조용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천천히 돌아보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본 것입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 그 중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건넸던 말들,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굳이 돌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교하는 말, 통제하는 말, 그리고 단정하는 말, 이 세 가지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관계를 조금씩 흔들 수 있다는 점,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 이 차이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조금 덜 말하는 것, 조금 늦게 말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들어주는 것, 이 세 가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한 방식으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극적인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대화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지고, 웃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이런 변화가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그 말은 마음을 열게 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조금 다치게 하는 말이었는지, 혹시 조금 아쉬운 말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미 돌아보고 있다는 것,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한마디부터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대신 그때 어떤 생각이었니라고, 그건 틀렸다, 대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고. 너는 원래 그렇다. 대신 이번에는 조금 힘들었겠다라고. 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하나씩 쌓이고 그 쌓인 말들이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 관계가 결국 우리의 시간을 만듭니다. 특히 말년의 시간은 그 관계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곁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시간은 조금은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곁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아직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지금의 한마디가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바꾸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까요?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 안에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앞으로도 이런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공간을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말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관계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 이 순간의 한마디에서 천천히 시작됩니다.